네, 객체 생성자 함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객체 생성자 함수. 이것은 이제 함수 안에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기능 중에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클래스를 이 함수를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함수가 그 다른 그 클래스, 그 다른 언어의 클래스에서 컨스트럭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컨스트럭터 안에 아예 그 객체, 클래스의 속성들을 다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이제 이 함수명 이게 곧 클래스 이름이고 객체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함수한테는 이렇게 매개 변수를 외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함수 안에서 this라는 변수와 점하고 그다음에 속성명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색값 또는 함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값을 넣게 되면 이 속성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 변수가 되고요. 함수를 집어넣게 되면 그거는 이제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의된 객체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참조 변수에다가 new 하고 함수명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참조 변수에다가 속성, 값, 함수명 이런 식으로 쭉 쓰셔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먼저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실습을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체크 웨이트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객체 생성자 함수입니다. 이거는 이 안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this라는 변수를 쓰고 있죠. this.username, this.userweight, this.userweight, height, weight 뭐 이런 식으로 min weight. 지금 이렇게 초기 값을 넣어줘도 되고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undefined로 이제 값이 정해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get info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넣고 있죠. function.
자, 함수 이름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메소드가 되고 여기 보면 유저 네임부터 맥스 웨이트까지는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만약에 클래스 개념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요거는 이제 그 클래스의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getInfo는 메소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은 체크웨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랭귀지를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체크웨이트라는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입니다. 이거는 실제 그 변수는 아니에요. 모양이에요. 모양인데 이 모양의 이름은 체크웨이트예요. 이 체크웨이트 안에는 모양 안에는 그 속성이라는 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다음 메소드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에는 이제 속성이다 그러면 유저 네임이라는 공간, 그다음에 유저 하이트라는 공간, 그다음에 유저 웨이트라는 공간, 그다음에 민 웨이트, 민 맥스 웨이트 이렇게 5개의 공간이 속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getInfo라는 메소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 같은 울타리 내에 지금 이게 하나가 체크웨이트라는 하나의 울타리죠. 이 울타리 내에 있는 유저 웨이트, 유저 하이트, 유저 웨이트, 민 웨이트, 맥스 웨이트 이런 속성은 getInfo에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변경해도 되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도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getInfo라는 getInfo가 메소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메소드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이죠. 즉 그래서 여기 보면 str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안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세미콜론 안 찍었죠? 찍었죠? 찍든 안 찍든 상관없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 str에다가 추가하고 있어요. 이름, 콜론, 그 다음에 this.username. this.username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걸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콤마 이어 붙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붙이고 있어요. 키, 콜론, 그 다음에 this.userHeight, userHeight. 여기 있는 거 갖고 와서 붙이고, 이어 붙이고, 몸무게 또 이어 붙입니다. user weight에 있는 거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 줄로 내려가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의 문자 열로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게 getInfo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네임, 유저하이트, 유저웨이트에는 이 체크웨이트라는 이 모양, 이 함수를 호출할 때 3개의 값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초기화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체크웨이트를 어떻게 부르나 한번 볼게요. 체크웨이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여기 보면 변수 장을 선언하고 있는데 new 하고 있죠. 체크웨이트는 지금 객체 생성자 함수죠. 그래서 이 객체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면서 장볼이 168, 62 이러면 이 3개 문자열과 숫자 2개가 체크웨이트라는 객체 생성자 함수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장볼이 168, 60이라는 게 여기에 차례대로 들어가고 그 이름과 키와 몸무게, 숫자 3개가 유저네임과 유저하이트와 유저웨이트에 초기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까 장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었잖아요. 그죠? 장이라는 변수 안에는 실제 아까는 이제 모양을 만들어 드린 거고요. 실제 기억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장이라는 실제 기억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유저 네임이라는 공간, 유저 하이트라는 공간, 유저 웨이트라는 공간, 민 웨이트라는 공간, 맥스 웨이트라는 공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초기화는
유저 네임에 장보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유저 하이트에 168인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유저 웨이트에 그 몸무게 얼마가 이렇게 전달된 게 저장이 된 거죠. 이렇게 초기화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getInfo라는 이 함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 안에 있는 getInfo를 호출하면 이 getInfo가 이 위에 있는 이 값들을 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리턴을 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메소드가 getInfo 말고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여기 보면 getResult가 있네요. 자, getResult도 역시 펑션 이렇게 해서 메소드죠. 여기 보면 this min weight 여기다가 this user height minus 100 곱하기 0.9 minus 5 max weight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 몸무게 그러니까 어떤 키 보통 보면 키 얼마일 때 적정 몸무게는 어느 정도다. 물론 딱 적정 몸무게라는 게 딱 그거에 맞춰야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구해진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범주 내에 들어가면은 이제 정상이다. 뭐 그보다 더 넘어가면 과체중이다. 아니면은 저체중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범위가 되는 값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키가 주어졌을 때 그 키일 때 적정 몸무게 제일 최저치, 적정 몸무게 최고치를 구한 다음에 그 사람의 키를 키가 키가 아니라 저기 몸무게가 이 몸무게 정상 몸무게 범주 최저치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최고치보다 작으면 정상 몸무게다라고 출력을 해주고 이거를 리턴해주고 있어요. 출력이 아니라 리턴입니다. 그래서 이 get result는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user weight가 min weight 최저치보다 더 작으면 정상 몸무게보다 미달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이거면은 정상 몸무게보다 초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보리 168에 62kg, 박달재 180에 88kg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콘솔 로그에다가 장하고 팍을 이제 출력을 해주면 지금 제일 이 체크 웨이트 이제 장을 출력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면 체크 웨이트 안에 장 안에는 getInfo랑 getResult라는 함수가 있고 함수는 뭐 보여줄 거 없죠. 왜냐면 함수는 값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맥스 웨이트가 66.2, 민 웨이트가 56.2, 유저 하이트가 168, 이름 유저 네임은 장보리, 유저 웨이트는 62 이렇게 다 저장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체크 웨이트 여기서도 보면 파크에 대해서 유저 하이트는 180, 유저네임 박달재, 유저 웨이트는 88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큐먼트 라이트를 통해서 장의 get info, 장보리의 get info 그러면 여기 가서 지금 장에 있는 get info 이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죠.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름 했을 때 유저네임은 당연히 지금 get info랑 같은 울타리 같은 체크웨이트에 들어있는 유저네임은 장보리죠. 그래서 장보리를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고요. 키는 장보리의 키인 168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몸무게는 장보리의 몸무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 get result 그러면 이번에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장보리의 적정 몸무게 범위의 최저치, 최고치 구하고 이제 그 범주 내에 장보리의 몸무게가 들어가나 봐서 정상인지 미달인지 초과인지를 문자열로 리턴해 주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장보리의 정보와 장보리의 여기 보면 이름, 장보리, 키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우리 getInfo가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해 준 거고요. 정상 몸무게입니다. 이거는 getResult가 그 사람의
키를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적정 몸무게 범주 내에 그 사람 몸무게가 들어가 있는지 장보리의 몸무게가 들어갔는지 체크해서 정상 몸무게입니다 라는 문자를 리턴해 준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나? 지금 이런 거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은행거래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은행거래 프로그램. 은행거래. 그래서 이 은행거래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그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은행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저축도 할 것이고 대출도 받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은행거래 프로그램들을 조금 이제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클래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뱅크라는 클래스를 만든다. 뱅크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이 뱅크라는 클래스 안에 저축이율이 있을 수 있고요. 대출이율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은행에 내가 저축 총액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함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원금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간을 알려주면 이 저축 총액에 관련된 이 함수가 이율과 저축 이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얼마만큼 찾을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대출 총액을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출받은 원금이 있을 수 있겠죠. 원금. 그 다음에 대출받은 기간이 있겠죠.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이제 이런 식의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변수 만약에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new 하고 이제 이 뱅크 이렇게 해서 뱅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 파워포인트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슬라이드 빈 화면 하나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그려본다면 뱅크라는 모양을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이 뱅크라는 모양 안에는 저축이율 공간이 있고 대출이율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을까요? 네. 이걸 이제 메소드 모양은 저 모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대출 총액을 구해주는 메소드가 있고 저축 총액을 해주는 메소드가 있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그 실제 국민이라는 변수를 new bank에서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이거는 모양이고 이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 모양대로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실제 공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왼쪽은. 이거는 그냥 모양일 뿐이에요. 예. 오른쪽처럼 이제 이렇게 실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공간의 이름은 국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국민에 있는 대출 총액 또는 국민에 있는 저축 총액을 호출하면 이 그 함수가 메소드가 이 저축이율, 대출이율, 이 울타리 내에 있는 이걸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인지를 계산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수정을 우리 아까 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함수 이름을 체크웨이트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뱅크라고 해볼게요. 뱅크. 이렇게 또 다른 응용 프로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뱅크. 은행 객체를 하나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은행의 이자가 얼마인지 같은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놔야 돼요. 예. 세이빙하는 레이트. 그러니까 저축 이율을 S 레이트라고 할게요. 대출 이율을 L 레이트라고 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저축 이자, 대출 이자예요. 그럼 여기에 세이빙 똑같은 이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세이빙 써도 돼요. 예, 그냥 여러분 헷갈릴까봐 제가 이름을 따로 쓴 것뿐이에요. S 레이트, L 레이트. 그러면 미안해요. 여기가 L 레이트인데 여기는 랜드라고 할게요. 여기는 저축 이율, 여기는 대출 이율을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일단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저축을 했는지, 내가 저축한 게 얼마인지, 그러니까 얼마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함수를 디파짓이라고 할게요. 디파짓이라는 함수를 써볼게요. 자, 이 함수한테 우리는 원금과 기간을 알려줄 거예요. 원금과 기간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할 거냐면 원금이 원이죠. 머니. 그 다음에 머니 곱하기 저기 보면 세이빙. 이렇게 하면 이게 1년 동안 저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이게 1년이 지나면 다시 이게 원금이 돼요. 이게 원금이 되죠. 그래서 이 원금과 다시 누굴 곱해야 돼요? 이자를 곱해야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2년 동안 저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죠. 2년이 돼요. 그 다음 3년이 되면 이 지금 선택한 부분이 다시 원금이 되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겠죠. 얼마만큼? 피어리드만큼. 이 기간만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얻어진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자열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산한 돈을 리턴해야 되겠죠. 자, 요게 디파짓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받은 게 얼마인지 이거를 론이라는 함수에다가 해볼게요. 자, 론 대출받은 게 얼마고 그리고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원금과 피어리어드니 이제 그 기간을 줘야 돼요. 원금과 기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겠죠. 왜? 저축 총액 계산하는 거나 대출 총액 계산하는 거랑 똑같죠. 단지 뭐만 달라? 사용하는 이자만 다를 뿐이죠.